제가 여기 오면서 제가 오늘은 좀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근데 오면서 우연히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하나 떠 있길래 봤어요. 뭐냐면 손흥민 아버님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제 손흥민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나왔는데 진짜 지독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초등학생부터 그냥 기본기만 시켰대요. 계속 볼을 차는데 바닥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해서 기본기를 다져야 나중에 실전에서 공이 왔을 때 조건반사처럼 자동으로 된대요. 그런 정도로 훈련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뭐 손흥민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 정도의 노력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노력이라는 게 그 기본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준비가 없는 상태로 그냥 무작정 그냥 뛰어드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김프로의 프로 상담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프로님의 사정이 하나 있어서 네. 제가 진행을 우연히 하게 됐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일부를 저 해보니까 네. 너무 다른데요 지금 다릅니까? 방송이 많이 바뀌었어. 그렇습니까? 바뀌었어요 좀. 뭔가 좀 MBC에 와 있는 뭔가 좀 뭔가 이렇게 같이 좀 슬퍼하고 네. 뭔가 좀 이렇게 김프로님이 진행하시면 뭔가 좀 그 따뜻하고 그래도 뭔가 힐링이 되고 뭐 정확히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된 것 같은 느낌을 가득 주는데 이상하게 제가 하면 아니 프로님 좋은데요. 좋은데요? 네. 괜찮습니까? 네. 예. 두 분이 괜찮다면 제가 좋아요. 따로 지금 김프로님께 말씀드려서 두 분이 괜찮다고 한다. 특히 염승환 이사님은 네. 2%가 훨씬 낫다고 하시더라. 꼭 전해서 네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3% 상담소 2부 진행해 보겠고요. 2부에 또 저희가 사연 보내주신 분, 이분도 이런저런 좀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염이사님께서 네, 좀 사연 좀 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61세 그 직장인 여성입니다. 지난해 4월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주식을 한다기에 절대 반대를 하다가 머리 큰 녀석 이길 방법이 없어서 해보라고 해놓고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제가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할 생각은 꿈도 꿔보지 않은 터라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위험보다는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프로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등등 방송을 처음으로 시청하게 됐고 주식 관련 유튜브도 자주 보았습니다. 네. 지난해는 그럭저럭 수익도 나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재미도 있고 내일장은 어떨까, 내릴까, 오를까 궁금해서 기다려지고 아들 녀석하고 이야기거리도 많아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중은 조금씩 늘어가고 올 들어 계속 하락하다 보니 어느새 1억 4천이라는 큰 돈이 주식으로 묶여버렸네요. 손절할 수 없어서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시장이라고는 하지만 계좌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주식을 계속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0% 정도, 현금도 20% 정도는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현금은 물타기에 쓰려고 하는데 괜찮은 건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20여 년 전 이혼 후에 28세 아들과 둘이서 전세 1억 5천에 좀 살고 있고 조그만 직장에서 25년째 격리로 일하고 있고 아들은 현재 주식은 하지 않고 있고요. 아들도 중소기업에 잘 다니고 있답니다. 전 재산이 3억 5천 정도 내 집 마련할 돈입니다. 종목은 뭐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뭐 네이버, 뭐 대주전자제로, 덕산 네오록스, 뭐 LG생활건강, 타이거 미국 탑10, 뭐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첨보, SK이노베이션, 현대위아, 에브리봇 등 뭐 다양한 기업들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네요. 예. 앞으로 3프로TV 시청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 사연은 꽤 많은 분들이 이러실 수 있겠구나. 네. 처음에는 주식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재밌을 것도 같고 뭐 해서 또 보시다가 의외로 또 좋기도 하고 특히 아들하고 이야기할 거리가 맞아요. 생기니까 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오르든 내리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이제 강연회 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뵀는데 그 네.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제 손실 봐서 좀 다들 마음은 아프신데 그런 건 있는데 좋은 점이 하나 생긴 건 있대요. 일단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주식으로 좀 가족끼리 얘기하는 그런 주제가 많이 늘어났고 네, 네. 그게 또 좋은 점이 경제를 알 수 있게 돼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런 그러니까 뭐 경제 관념도 없었지만 주식을 공부하고 나니까 할 이야기가 많죠. 네, 할 얘기 많아지고 네. 뭔가 이제 좀 이 경제적인 그런 이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되고 기업들도 이제 많이 알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건 또 되게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그래서 확실히 그게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이게 주식 투자한다 그랬을 때 10년 전만 해도 그냥 어디 가서 잘 얘기 안 했잖아요. 좀 숨기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확실히 좀 주식이 뭔가 뭐 3프로 TV 영향도 있겠지만 확실히 좀 대중화된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면서 이런저런 재미도 있었고 네. 보람도 있으셨을 텐데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뭐 대체로는 네, 맞습니다. 그 손실을 좀 보셨나 보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슬슬 손실 금액도 좀 큰 돈이 되어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뭐 그냥 갖고 있어도 괜찮은 건가 네. 이런 걱정이 들어서 정말 전형적인 최근 시황에 참 이런 분들이 많겠구나 네. 싶을 만한 그런 사연이에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어떻습니까? 한번 좀 조언을 드리면 이게 아니 많은 분들께 상담도 해보고 만나 뵙다 보면은 예. 처음에 대부분 이제 이 비슷하세요. 처음 스타트는 이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원해서 하기보다는 이제 남의 얘기를 먼저 듣고 시작하죠. 옆에서 누가 돈 버니까 저거 한번 나도 해봐야 되겠다. 호기심에 대부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호기심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이분도 지금 그렇잖아요. 잘 돼요. 어쨌든 처음에는? 뭔가 처음엔 되게 잘 돼요. 왜 근데 그럴까요? 근데 이게 초심자의 행운일 수도 있는데 또 특히 근데 작년 초하고 재작년에 많이들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운이 좀 많이 따르죠, 사실은. 시장 운이 많이 따르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 들어오실 때 보통은 옆에서 누가 돈 안 벌면 당연히 주식 관심 안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들어오기보다는 강세장에 좀 거의 말미에 좀 들어오시는데 그 말미가 당장 꺾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한두 번 가요. 당연히 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뜨거울 때 들어왔는데 들어오니까. 벌죠. 음. 벌게 돼요, 대부분은. 뭐 엉뚱한 개월 또 사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셨는데 잘 되니까 이제 돈을 더 넣으신단 말이에요, 점점. 근데 강세장 말미다 보니까 언젠가 꺾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꺾이는 시점에서 참 이제 운도 없을 수도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을 다 있어요, 이미. 고점 부근에. 꺾이면 당연히 대비책도 좀 안 돼 있고 네. 내가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종목 수는 늘어나 있고 이분도 지금 종목이 좀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방치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어떤 이유가 돼서 시작하든 간에 일단 좀 준비를 한 상태에서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거든요. 목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주식 투자의 투자의 목적? 목적을 먼저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의 목적은 돈을 좀 벌고 네, 싶은 근데 거죠. 이제 사실은 제가 많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첫 번째는 내가 뭐 이걸로 대박을 내겠다 목적이 아니라 지금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노후 대비해서 그래도 은행 금리 2%인데 1년에 한 6에서 한 10%, 그러니까 5, 6% 정도? 요 정도만 해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좀 내가 만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실제로는. 좀 약간 뭐 여유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한쪽 부류는 어디냐면 이걸로 승부 보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자산가가 내가 이제 직장 생활만 해가지고 안 되니까 내 나중을 위해서 나는 한번 주식으로 한번 큰 뭔가 성과를 내야 되겠다. 그런 분들 특히 요즘 더 많아지죠. 많아져. 예. 집값 자꾸 오르고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눈다면 내가 이제 전자의 경우면은 너무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솔직히. 뭐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뭐냐면 그냥 매달 적립식으로 적금 넣듯이 우리 한국에도 월급처럼 그러니까 월급은 아니지만 매년 5, 6% 배당을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보장 형식으로 그냥 해주는 기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통신주가 뭐 망하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보면 거의 10년 동안 배당 수익이 거의 5% 나와요. 실제. 예, 그런 기업도 있고 우리 한국의 뭐 대표적인 뭐 은행주라든가 물론 회사가 망하면 못 주겠지만 그런 기업들을 내가 매달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고배당 펀드에 제 월급 많이 넣어놓거든요. 펀드 쪽에. 그러면은 크게 뭐 손실 볼 것도 없어요. 매달 어쨌든 그러니까 매년 배당금도 나오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시면은 월급을 내가 적금 넣듯이 투자를 하면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은 후자가 좀 많으세요. 한번 그렇죠. 예, 큰 수익 그렇죠. 내고 싶으니까.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한테 큰 수익을 주겠어? 이 세상에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 제가 오늘은 좀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근데 오면서 우연히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하나 떠 있길래 봤어요. 뭐냐면 손흥민 아버님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흥민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나왔는데 진짜 지독하더라고요. 그 제목이 의붓아버지 아니냐 이런 정도의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손흥민 씨한테 그 옛날에 초등학생부터 그냥 기본기만 시켰대요. 볼하고 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볼을 떨어뜨리지 않은 상태로 계속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볼을 차는데 바닥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시켰대요. 그리고 365일 단 하루도 안 쉬었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그분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기본기를 다져야 나중에 실전에서 공이 왔을 때 이제 몸이 그냥 반사한대요. 그러니까 뭐죠? 그냥 조건 반사처럼 자동으로 된대요. 그런 정도로 훈련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뭐 손흥민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 정도의 노력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노력이라는 게 그 기본기예요. 아까 일부에서도 제가 기본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본기가 뭐죠? 재무제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사업보고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전자공시가 나와서 이게 유상증자가 뭘 의미하는지 내가 그 정도는 해석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준비가 없는 상태로 그냥 무작정 그냥 뛰어드세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제 부자 생각을 떠올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솔직히. 제가 아는 분 중에도 7년 정도 하셔가지고 부자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공부를 예, 했어요. 매일 그러니까 루틴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처럼 그냥 반복을 한 거예요. 계속. 근데 7년 동안 계속 까먹었어요. 놀라운 건 그렇게 하는데도 까먹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인대요. 진짜 결국엔. 근데 대부분 몇 년 하다 안 해요. 공부해도 안 되는 걸 뭐하러 해? 이렇게 돼요, 대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자 같아요. 이분 스타일은 제가 느낌은 그런데 크게 대박을 내려는 건 네,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좀 소소하게 돈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 네. 도움을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뭐 기업도 물론 좋지만 기업을 좀 안정적인 거 있잖아요. 배당 많이 주는 고배당주나 고배당 펀드 쪽으로 좀 투자를 좀 포트를 바꾸셔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분 성향상 좀 안 맞는 것 같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근데 제가 이제 이분 성향은 제가 안 만나봤으니까 모르지만 혹시 제가 말씀드린 전자의 성향이시면 좀 포트를 좀 바꿔서 좀 안정적으로 해보시고 혹시 뭐 이걸로 나는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그러시면 지금 일단 투자를 좀 중단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네, 저는 지금 좀 이 정도 시작해서 경력과 실력으로는 안 되죠. 지금 1년밖에 안 되셨으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돈을 계속 태우는 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잘 됐던 건 초심자의 진입 시기에 따른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연한 선물이었다. 네. 공부 더 많이 하셔야 된다. 그 말이군요. 네. 윤 교수님은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 또는 경험 저는 어떻습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3% 덕분에 이제 3% 상담소를 매주 나오는데 제가 안 하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이상해서 네. 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뭐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공부를 할까 이렇게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돈이 이게 중요한 거구나. 제 표현이 이상한데 그래서 지금 분명한 건 확실히 덜 쓴다. 저 3% 상담을 한다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돈이 이게 뭐
저는 뭐 심리 쪽이지만 뭐 심리 인생 이런 게 얼마나 근데 왜 그런 거 생각을 안 했었지? 그게 너무 웃긴 거죠. 3프로 TV가 더 일찍 만들어졌으면 내가 더 돈을 덜 썼을 텐데 뭐 이런 생각. 절약을 시작하셨어요? 이게 들 나가더라고요. 그 돈의 소중함을 이제 이게 된다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제가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 돈에 예. 대해서 얼마나 고민도 하고 생각도 많이 제 하시는지를 간접적으로 20대 아들이 거꾸로 그런 관념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아들이 먼저 주식을 했어요. 대개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를 보니까 내가 주식해야 되겠다. 네, 네. 그런 생각 네, 있는 거죠. 뭐 저기 저도 초심자의 행운이 있어. 지금 뭐 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걸 처음 시작했을 때가 99년 그 닷컴 버블 있을 때 매일매일 네. 새로운 맞아, 기술과 맞아. 인터파크가 아이고, 네. 장이 열리면 상한가를 치던 그 맞아요, 시절에 맞아요. 네, 그 시절에 잘 알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전셋집을 얻으려고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갖고 있었는데 결혼식까지 한 20일 정도 남았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증권부에 취재를 하던 저희 동료 기자가 야 이거라도 좀 불려라. 요즘은 사면 사니까인데 그냥 그러고 툭 지나가고 마는데 저는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트는 건가 뭐 하다가 계좌를 트고 매수 매도도 처음 해보잖아요. 예. 일단은 3천만 원을 집어넣어서 매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매수. 이거 사줘버렸네. 그렇게 되는구나. 이제 내리기 전에 얼른 팔아야 되겠다. 매도. 딱 했더니 매도가 되더라고요. 네. 한 그 사이가 한 1, 2분밖에 안 됐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수익이 26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건. 아니 엄청 큰 돈이죠. 아니 내가 1, 2분만. 내가 월급을 하루에 일당으로 환산을 하면 그게 10만 원이 훨씬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 네. 이게 뭐 1, 2분 만에 26만 원을 버니까 야, 요거 그죠. 이거 괜찮은데? 결국은 결혼식 전에 전셋집 들어가는 잔금에서 400만 원이 펑크가 나서 아이고. 급전 빌려다가 잔금 넣고 뭐 집을 사는 잔금도 아니고 전셋집 잔금이었는데 와 그랬던 경험이 있네요. 그렇긴 하나. 네, 어쨌든 오늘 네. 이 사연 이 유산 벌써 우리 프로님이 말씀 주셨지만 네. 이런 비슷한 어떤 내용의 사연이 꽤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제가 그 일간지에 그 컬럼을 쓰는 게 있는데 그 이제 5월에 그 어버이날 있을 때 네, 부모 자식 관계 도움되는 뭐 주식 투자 뭐 이라고 제가 한번 거의 이게 왜냐하면 뭐 이게 함께 이렇게 지내시는데 뭐 잘 지냈겠지만 그래도 이게 뭐 소통거리가 없다 보면 이게 세대 차이 뭐 이런 한 두세 대 나지 않습니까? 네. 자녀랑 그래서 근데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기는 거고 그리고 뭐 어떤 투자 측면도 있지만 뭐 세컨 프로젝트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직장이라는 게 참 괴롭기도 하지만 사람이 또 일로서 느껴지는 뭐가 계속 좀 존재하는 게 심리적으로 되게 좀 마음도 그렇고 또 장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좀 아실아실하면서 또 기쁨도 주면서 아실아실하기도 하면서 배움도 있고 아들이랑 소통도 하고 뭐 요 정도로 하면서 쭉 좋은 것 가져가시면 같습니다. 그 첫 예. 번째 정도의 그런 기대 수익은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투자를 넘어 뭐 관계 뭐 그다음에 어떤 장수에도 도움된다. 이게 중요하네요. 의외로 계속 예. 일로 느껴지는 게 좀 있는 분들이 인생 후반부에도 심장도 튼튼하고 뭐 오래 산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이 정도로 하시면 네. 맞습니다. 네 좋지 많은 않을까 분들이 싶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 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 정도 내가 공부 끝냈으면 이제 네, 투자를 할 수 맞아요.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염이사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5, 6, 7년 정도 열심히 한 그런 경력이 있기 전에는 변동성 큰 걸 하든가 아니면 자산의 많은 부분을 넣든가 하는 거는 좀 신중하자.
그러니까 하다 보면요 자기가 본인 스스로 좀 깨닫게 돼요. 그 시점이 와요. 네. 아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운전해도 기업 분석, 되겠구나. 기업 분석 이거 보인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들이거나 변화가 생길 때 이게 이제 좀 내가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돈을 좀 그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좀 확신이 들 때가 감이 있어요. 오는 때가 오는데 네. 근데 이제 아직은 그거를 몇 년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면서도 이게 확신이 이게 들면서도 또 막상 해보면 또 안 되고 네. 그 과정들을 또 계속 겪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너무 이제 좀 쉽게 생각하시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또 뭐 코로나 때 너무 또 유동성으로 그랬었죠. 시장 올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나도 그런 수준이 됐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 느낌이 적어도 몇 년 안에 오지는 않는다. 네, 시작한 쉽지는 후에.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왔다면 그 느낌 아닌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위즈덤 칼리지에도 뭐 박세익 전무님도 계시고 네. 이런 공부들 있잖아요. 어쨌든 뭐든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옆길로 새지 마시고 예. 기업 분석을 해야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기업 분석을 위한 기본기가 뭔지 그 길로 일단 한번 계속 그럼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을 잘 투자하려면 기업을 분석해야 되고 예. 그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려면 세상을 분석해야 되고 맞습니다. 예, 맞아요. 세상을 분석하려면 많은 지혜가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쉽게 하루 만에 되는 게 그래서 아니라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어머니하고 아들이 이제 두 분이서 잘 살고 계신데 네. 이제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좀 있으셔서 혹시라도 뭐 두 분이 티격태격 사이가 안 좋거나 서로 원망할 일이 생길까봐 그게 좀 걱정인데 주식 투자하다가 혹시라도 돈을 잃을 수는 있는데 가족들 중에 누가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서로 이제 그거 가지고 싸우지는 말았으면 네, 좋겠어요. 저도 뭐 투자해서 또 잃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투자할 때의 마음은 좀 벌어서 우리 가족들하고 뭐 맛있는 반찬이라도 먹으려고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선의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결과가 뭐 좋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원망하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말고 또 토닥토닥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3% 상담소 이제 여기서 슬 좀 마치려고 하네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자하다가 이런저런 고민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뭐 어디 사실 상담할 때 마땅치 않잖아요.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이게 사연 보내주시면 또 저희 뭐 제작진이 전화하고 뭐 화상 통화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닌가. 에이 그냥 내가 혼자 사귀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메일로 사연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사연만 잘 들여다보고 이런저런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council@e브로드캐스팅.co.kr 이네요. 밑에 자막 나가고 있는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칠 시간이 됐는데 계속 제가 할까요? 괜찮은데요? 네. 네, 좋습니다. 뭔가 좀 형. 형 미안해. 미안해.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인이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